자, 가보도록 할게요. 잠 좀 줄여. 다 잘 거 다 자고 대학 어떻게 알아가려고 그래? 어? 인서울이 쉬운 줄 알았어? 이 나쁜 놈들아? 아유. 왜 나쁘고? 나보다 조금 공부하고 대학 갈 생각하지 마. 자, 가볼게. 일단 블랙라벨 179쪽부터 질문을 받으면 될 것 같아. 내가 체크한 바로는. 자, 179쪽 질문이야. 179쪽. 없습니까? 진짜로요? 자기 거 다 하셔도 돼요.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봤을 때 중요한 것들은 솔직히 1, 2, 3, 5번, 6번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풀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4번입니다. 4번이 생각보다 내신형 문제입니다. 4번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질문 없습니까? 6번까지? 4번이요? 4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막상 숫자를 넣어보면 되게 문제가 쉽거든요. 근데 이제 막 교집합이고 A, N 나오고 이제 조금 그런 데서 멘붕이 오는 것 같아. 자, 4번 한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일단 A, N 자체의 집합은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4n-1부터 그리고 22n-4래요. 조건지시법으로 나왔죠. 22n-4 사이에 있는 무슨 수? 자연수를 바로 뭘 가질 거다? 원소로 가질 거야 라는 거야. 뭐에다가? n에다가 1, 2, 3, 4 넣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진짜 A1을 구해보자 이거야. A1은 결국 3부터 18까지다 라고 나올 거고 그 다음 A2를 넣어보면 2를 넣어보면 8, 7부터 44니까 40 이렇게 갈 거다라는 거지. 그럼 얘가 숫자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 점점 범위가 요렇게 옆으로 오른쪽으로 점점 이동하는 집합이 나올 거다라는 거야. 그럼 얘 계속 넣다 보면 마지막은 당연히 자기 자신 n 넣었을 때니까 4n-1부터 22n-4까지 나올 거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모든 것들을 다 교집합을 구해보자 이거야. 교집합. 그럼 교집합을 구할수록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봐봐. 맨 처음은 3부터 18이었어. 이렇게. 근데 이 위에 누가 오버랩이 되냐면 7부터 40이 오버랩 돼. 이렇게. 그리고 나서 하나만 더 적어볼 걸 그랬네. 3을 한번 넣어보면 3, 4, 12, 11부터 x는 66에서 4 빼니까 2까지 이렇게 갈 거야.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에 또 빨간색이 오버랩이 돼. 이렇게. 그럼 지금 보면 딱 봐도 3부터 18은 이미 고정된 상태에서 뒤에 숫자를 넣으면 넣을수록 점점 오른쪽으로 부등식이 이동하는 디귿자 모양이 나올 거야. 그때마다 우리는 교집합을 찾을 거야. 교집합 찾고 그 다음 또 얘랑 겹치는 거. 그럼 얘들아 어느 순간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마지막에 n번째가 들어갔을 때 이 18보다 만약에 벗어나 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 교집합이 더 이상 탄생하지가 않는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 교집합이 뭐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공집합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건 결국엔 이 괄호, 이 디귿자 범위들이 누적 가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요 교집합이 혹시 공집합이 될 때가 있지 않냐라는 거지. 그게 언제겠어? 바로 4n-1이 18을 벗어나는 순간 문제가 생기겠다라는 거야. 따라서 최소한 요걸 보고 공집합이 아니려면 누가 4n-1이 18보다는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언제 갖다 붙이는지 볼게. 여기도 갖다가 붙어있고 여기도 갖다가 붙어있으니까 얘도 18인데 얘도 18이 되면 땡큐다 감사하다 아직은 교집합이 있다라는 거지. 그럼 최소한 18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말해줄 수 있겠지. 그럼 4n은 19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올 거고 n 값은 4분의 19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는데 문제가 무슨 수? 자연수의 최대값 좀 구해줘 라고 했으니까 얘가 대략 4점 블라블라니까 n 값은 최대값 4라고 대답할 수 있겠네. 이해 가셨습니까? 요거 좀 잘 알고 있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요 값이랑 요 값만 비교해서 바로 답을 찾는 경우도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또 6번까지. 없으면 7번부터 12번까지 질문이요. 8번이요? 자, 8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보시면 전체 집합 U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대요. 그거의 부분 집합에 대해서 A는 3, 4, 5, 6이래. 그거 한번 벤 다이어그램 좀 그려볼게. 자, A가 3, 4, 5, 6이야. 그 어딘지 모르겠지만 뭐 여기다가 지금 썼다고 칠게. A에는 어딘지 모르겠어. 교집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은 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거 보니까, 드모르간 법칙을 조금 써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 A 여집합, 합집합, B래요. 그럼 드모르간 법칙 쓰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A 빼기 B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원소가 뭐다? 1, 2, 4, 5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A에서 B 빼면 여기거든요. 여기를 뺀 나머지에 지금 1, 2, 4, 5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4, 5가 지금 여기 있으면 큰일 나겠지? 뺀 공간에 있어야 되니까 왠지 4, 5는 이쪽에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나조건을 한번 봐볼게요. 나조건. 근데 형님, 1, 2는 어디 있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1, 2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A 빼기 B를 제외한 면적이 있으니까 바깥쪽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최소한 첫째 문장에 전체 집합 U라고 되어 있고, 그 두 부분 집합이니까 1, 2는 바깥쪽엔 있을 수는 없고 뭔가 안쪽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바깥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나 조건이 조금 헷갈리네. X가 한 개래, 원소가. 근데 거기서 A랑 합치래, 그 X의 원소를. 그리고 나서 B를 뺐대. 그랬더니 걔가 원소의 개수가, 이놈의 원소의 개수가 2개가 나왔으면 좋겠대. 그럼 얘들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 얘가 무슨 숫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얘는 1, 2, 3, 4, 5, 6에 하나가 얻어 걸릴 거야. 그럼 잘 생각해 봐. 예를 들어서 뭐 1이 됐다고 칠게. 가장 간단한 1이면 A랑 합치면 결국 A가 갖고 있는 원소에 1이 포함되니까 1, 3, 4, 5, 6이라고 쓸 수 있을 거야. 거기서 4, 5 하고 또르르 뺐대. 그랬더니 그게 지금 원소가 2개 남으려면 얘들아, 얘는 무조건 빼박 남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이 X가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X랑 A랑 합친 다음에 B를 오려서 버리면 3, 6은 무조건 뭐 할 거다?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게 하필 몇 개야? 또 운 좋게도 2개가 돼버렸어. 그러면 선생님, X가 가진 건 무조건 이 B에 의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 처단돼야 돼.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1이 나왔어. 1이 1이라고 칠게. 그럼 A랑 1이랑 합쳤어. 그럼 얘는 답이 지금 1, 3, 6, 4, 5 이렇게 나왔어. 거기서 B를 빼달래. 근데 B를 빼면 얘는 무조건 빼박 살아있을 거야. 그래서 3, 6은 무조건 살아있으면 1, 4, 5는 없어져야 된다는 거거든. 근데 4, 5는 어차피 없어질 거야. 교집합에 있으니까. 얘는 없어질 거야. 그럼 B가 무조건 누구를 갖고 있어야 돼? 1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B는 일단 1은 빼박으로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 근데 그러면 2는요? 자, 2도 한번 가볼게. 여기 2로 바뀌어? 무조건 갖고 있어야겠네. 선생님, 그러면은 이제 3이면 어떻게 될까요? 3은 여기 있는데 그러면 교집합에 들어갔겠지. 그럼 말은 안 되네. 3이랑 6은 딱 봐도. 그치? 그리고 4, 5는 어차피 B에 있었어. 그럼 B에는 무조건 4, 5가 있을 수밖에 없겠네. 선생님, 저 하나만 확인해 주세요. B가 4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 아니, X가 4이면 어떻게 해요? 아무 문제 없나요? 라는 거야. X가 4여도 4면 여기 들어갔지. 그럼 A랑 어차피 합치면 무슨 일이 일어나? 3, 4, 5, 6이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서 4, 5는 제껴질 거고. 3, 6은 무조건 남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네. 2개가 실제로 남죠. 그래서 답은 1, 2, 4, 5라고 말할 수 있겠네. 문제가 뭘 구해달래? 원소의 합 6 더하기 6이니까 답은 12. 이렇게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또 틀리면 꼭 말해주세요. 자, 다음 12번까지 또 없습니까? 11번. 자, 11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보시면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일단 전체는 1부터 10까지 자연수고요. A라는 집합은 지금 10 미만의 소수래요. 그럼 2, 3, 5, 7, 끝.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 B는 마이너스 5부터 5까지인데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1, 2, 3, 4, 5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요거 재밌는 문제죠. 이거 저번에 교집합은 했는데 합집합을 안 해서 그런가?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요. B합C. 자, 그럼 이제 C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 A는 지금 둘이 같이 갖고 있는 거 봐볼게. 3, 5. 3, 5는 지금 같이 있어. 2도 같이 갖고 있네. 그럼 잘 봐. 얘네 둘은 어차피 2, 3, 5는 같이 갖고 있어. 그치? 그러면 합쳤을 때 여기 원소에는 무조건 누구는 빼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2, 3, 5는 각자 들어갈 거야. 여기는 다 둘 다 2, 3, 5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 C 입장에서 너 나랑 가진 거 합치자. 또 C 입장에서 너 나랑 같이 거 합치자. 근데 너랑 나랑 원소가 같네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
얘는 있지만 얘가 없거나 얘가 있지만 얘가 없는 거.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돼줘야 돼. C 입장에서. 너 7 없지? 넌 7 있지? 얘는 없어. 그러니까 내가 대신 갖고 있어줄게. 왜? 그럼 너 나랑 합치면 결국 7 있는 걸로 될 거니까. 너 1, 4 있네? 근데 A가 1, 4 없어. 그럼 C 입장에서 내가 1, 4 갖고 있어줄게. 그럼 어차피 합치면 상관없어. 근데 그러면 2, 3, 5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거야. 이 2, 3, 5는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C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항상 집합의 계수 따질 때 꼭이라는 단어를 조심해야 돼.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수학에서 꼭 필요한 게 중요하거나 꼭 필요하지 않은 게 중요한 거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결국에는 C 입장에서는 2, 3, 5 없어도 돼. 야, 너 2, 3, 5 있네? 너도 2, 3, 5 있네? 그럼 나는 굳이 안 갖고 있을게. 왜? 합쳐도 2, 3, 5는 있을 거니까 라는 거야. 그럼 C는 무조건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1, 4, 7이다 라는 거지. 이거는 무조건 필수로 갖고 있어야겠네. 문제가 뭘 찾아달래? 그걸 만족하는 이라고 했으니까 전체 원소가 아까 10개였지. 10개에서 3개를 뺀 2에 7 쓴 게 답은 128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또. 그래서 꼭이 중요합니다.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자, 다음 또 있어요? 180쪽 끝났어요? 자, 187쪽 한번 가볼게요. 숙제 많은 거 알아요. 집합이 가장 어려운 것도 알고. 자, 근데 난 노력했으면 좋겠어. F반 정도면. 13번부터 18번 질문이요. 18번이요? 자, 18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와, 이것도 와, 그지 같네. 자, 천천히 가야죠, 뭐 이런 것들. 저라고 해서 뭐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저도 이거 노가다로 풀어야 돼요. 자, 18번 보면 일단 어떤 정의를 줬냐면 X 동글뱅이 2개는 Y는 X 여집합에서 Y 집합을 빼는 걸로 치재. 야, 근데 저거 좀 머리가 아프니까 뭐 이대로 둬도 되지만 나중에 가면 이제 이렇게 고쳐도 되겠죠. 집합을 이용해서 또 드모르간 법칙 써도 돼요. A 합집합 Y의 전체 여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 상태에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기억. 그러면 너 A 동글뱅이 B랑 B 동글뱅이 A가 같아. 얘들아, 이건 딱 봐도 뭐 물어보는 법칙이야? 교환 법칙 성립하냐고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얘들아, 잘 봐. X 대신에 A 넣고 Y 대신에 B 넣었으니까 얘는 최종적으로 저 마지막에 가면 뭐라고 쓸 수 있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쓸 수 있고, 얘는 X 대신에 B 넣고 Y 대신에 A 넣었으니까 맨 마지막 가서 뭐라고 쓸 수 있어? B 합 A의 여집합이라고 쓸 수 있어. 그럼 얘네들이 같은 의미냐? 라는 걸 물어보는 거야. 같은 의미인가? 맞겠지? 왜? 우리 합집합은 애초에 무슨 법칙이 통하니까? 교환 법칙이 통하니까. 그럼 기억은 맞을 수밖에 없겠네. 자, 이제 니은 한번 가볼게요. 아, 이제 머리가 아파지네. A 동글뱅이 B의 전체 여집합. 그럼 얘들아,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X 대신에 A 넣고 Y 대신에 B 넣으면 얘였거든. 그러니까 얘 자체는 A 합집합 B의 원래 여집합인데 거기다 한 번 더 여집합을 붙여달라는 거야. 그럼 강한 부정은 긍정과 같으니까 결국엔 A 합 B가 나온다는 거지. 지금 그게 누구랑 같냐면 각각의 여집합 붙인 거. 여집합 동글뱅이 B의 여집합이랑 똑같니? 그럼 X 대신에 A 여집합, Y 대신에 B의 여집합 넣었으니까 마지막에만 넣으면 되니까 얘는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다라는 거지. 그럼 드모르간 법칙 쓰면 뭐 나와? A 교집합 B가 나오지. 오케이, 얘네들은 같을 수가 없네. 그럼 니은은 틀렸네. 어렵지 않죠? 이거 진짜 다 그림 그리시면 안 돼요. 마지막 디귿 한번 가볼게. 디귿은 A 동글뱅이 B, 동글뱅이 C를 구해달래. 그리고 그건 이건 딱 봐도 결합 법칙이 통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왜? 괄호의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이해 가세요? 그럼 요거 다시 한번 써보면 얘 자체는 뭐였어요? 얘 자체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었거든요. 그걸 한 번 더 동그라미 C를 해달래. 얘들아, 요거 다시 쓰면 X 대신에 얘가 들어간 거고, 이 들어온 게 Y 대신에 C가 들어간 거니까 여기다가도 똑같이 써볼게. 그러면 A 합 B의 여집합 합집합 C의 전체 여집합을 의미하는 거야, 지금. 이해 가세요? 이게 다시 한 번 더 X 대신에 얘를 통째로 넣었고, 뭐야, 여집합이 얘한테 있어. 요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Y 대신에 얘를 통째로 넣은 거다. 그리고 전체 여집합을 붙여준 거다. 그럼 여집합을 분배해버리면 A 합 B에다가 교집합 C의 여집합이라고 쓸 수 있어. 지금 얘가
얘랑 똑같냐? 라고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차근차근 가볼게. 얘부터 먼저 갈게. 집중하셔야 돼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얘 쓰면 B, 합, C, 의 여집합이야. 그걸 한 번 더 A랑 동그라미를 해달래. 그럼 우리 아시다시피 X 대신에는 A를 넣고 Y 대신에는 얘를 넣자 이거지. 그리고 전체의 여집합 한 번 더. 그럼 얘는 다시 쓰면 A의 여집합, 교집합, B, 합집합, C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얘랑 얘랑 지금 같냐고 물어보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된다. 같지는 않다. 따라서 디귿은 틀렸다. 뭐야, 모두요? 그냥 기억 하나밖에 없네요. 이러면 좀 불안하잖아요. 자, 다음 또 없어요? 자, 그러면 187쪽 끝났고 194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194쪽에 19번부터 22번까지 질문. 24번. 1번? 2번? 21번도 있어요? 오케이. 21번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갈무리, 종길이형 다녀야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제 국어 잘하기 위함이죠. 종길이형 손 들어볼까? 한 명밖에 없어? 종길이형 요즘 많이 힘든가? 갈무리 손 들어봐. 아직은 갈무리가, 그래도 많은 비용. 그럼 갈무리, 종길이 말고 또 혹시 신흥 강자 없습니까? 국어 학원에? 선우야 언제 일어났어? 왜 그래 얼굴? 사고 난 거야 오다가? 아니야? 많이 부었는데? 뭐 먹고 잔 거야? 자, 가볼게. 일단 전체가 22명이래요. 너네가 이제 국어를 못하니까 이제 이런 게 좀 어렵거든요. A, B, C를 맞춘 학생을 봤더니, 자, A가 지금, 선생님, 이거 다 쓸게. NA는 11, 그 다음에 MB가 9, NC가 15래요. 근데 문제가 원하는 게 어디래? 모두 다 맞힌 학생. 그럼 A, B, C의 교집합이네. A도 맞추고, B도 맞추고, C도 맞춘 학생이 5, 4, 5, 4, 4. 이렇게. 근데 문제가 원하는 게, 야, 이거 누구야? 이거 했잖아, 이거. 똑같은 문제. 나랑 했던 것 같은데. 문제가 원하는 데가 어디예요? 두 문제만이거든요. 얘들아, 두 문제만이라고 하면 두 문제랑 두 문제만은 국어적으로 달라요. 두 문제만은 절대 세 문제만 치면 안 돼. 정확하게 두 문제만 해야 되는데, 아무튼 두 문제라는 힌트가 우리에게 주는 건 뭔가 이거 같아. 이거 저번에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내가 착각하는 건가? 요거. 근데 여기에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 아시죠? 여기에는 지금 세 문제 맞춘 학생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마지막에 뺄게. 어쨌든 힌트는 얘야.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돼야 돼. 왜? 우리 저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모든 학생들이 적어도 한 문제씩은 다 맞췄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런 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원래대로라면 이제 여기서 빵점인 새끼가 있어야 되는데 빵점인 애는 없대. 최소한 한 문제는 다 맞췄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식 쓸 수 있잖아. NA 합 B는. 그게 전체거든요. 22명. A 더하기 B 더하기 15. 그럼 얘들아, 나 이거 귀찮으니까 이거 그냥 X라고 둬볼게. 빼기 X. 거기다가 원래 4를 더해요. 요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찾아볼 거면 얘가 22니까. 자, 얘가 20이거든요. 얘 넘어와서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랑 하면 13. 얘 다음에 17이에요. 누가? X가, 얘가. 근데 답을 17이라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찾은 게 어디냐면,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A, B의 교집합, A, C의 교집합, B, C의 교집합. 요거 지금 다 찾은 거예요. 그게 지금 17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선 두 문제만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싹 다 빠져야 돼요. 근데 싹 다 빠지려면 조심해야 될 게 여기가 몇 번 겹쳤죠? 3번이죠. 그럼 다 오려내려면 4를 몇 번 빼야 돼? 3번 빼야 돼. 그래서 17에서 4를 3번 빼니까 12가 되겠네. 그러면 정확하게 두 문제만, 여기 부분, 파란색 부분. 뭔가 상동 염색체처럼 생겼지만 아무튼 답은 5개가 되겠다. 5명이 되겠네. 상동 염색체 배우시나요? 안 배우시나? 자, 다음 또 24번까지. 22번 해달랬지. 뭐야? 똑같은 거 아니야? 오직 하나만? 오직. 힘들어요.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22번 가볼게요. 오늘 아침부터 선생님이 뻘짓을 해서 집에서부터 이미 기가 빨리고 왔어요. 아침에 이제 아내가 일단 심부름 시켜서 심부름을 하고요. 그러니까 좀 늦잠을 자려고 했는데 오늘 아파트에 나무를 가지치기 한다고 차를 빼라는 거야. 또 꾸역꾸역 나가서 차를 빼고 집에 왔죠. 그때 보건소 가서 또 뭘 받아오래요. 갔어요.
그래서 와서 기분 좋게 컵라면을 딱 하나, 육개장을 딱 받아서, 아, 맛있게 먹어야지. 앞에 고지란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다렸어요. 다 익었길래 뜯다가 마지막에 한 1cm 남기고 다 쏟았어요. 뚜껑 뜯다가 확 했는데 이게 확 다 쏟아진 거죠. 그래서 혼자 또 그걸 다 치워가지고 하고는 또 새로운 컵라면 해서 먹고 이제 출근하다 보니까 기가 이미 다 빨렸어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어느 학급에 40명 중에서 핸드볼, 플로어볼이 뭐야? 처음 들어봐. 플로어볼, 바닥에서 하는 건가요? 아무튼 소프트볼에 대해서 조사했더니 핸드볼이래. 얘들아, 핸이라고 할게. 핸드볼은 일단 25명. 몰라. 플로어볼? 어쨌든 그게 22명. 소프트볼, 엔소는 지금 몇이래? 28명이래. 근데 문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 적어도 하나씩은 선택했대. 얘들아, 적어도라는 건 아무것도 선택 안 한 이쪽 지역은 없다라는 거야. 또 이 문제도. 그럼 전체가 합집합이니까 이제 40명으로 시작하겠죠. 40명은 끝난 거 아니야? 핸드볼, 플로어볼, 소프트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그 교집합을 X라고 둘게. 그 다음에 모두 다 선택한 학생이 8명. 이렇게 찾았다 이거야. 그러면 일단 차근차근 가볼게. 얘가 50이에요. 그럼 얘가 넘어오면 10, 35. 35에다 8 더하니까 43. 은 X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X가 뭐다? 핸드볼과 플로어볼, 아무튼 플로어랑 어쨌든 소프트볼, 소프트랑 플로어볼. 요것도 다 더한 게 지금 43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또 뭐래? 오직 하나. 오직 하나라는 건 얘들아 사실상 그림에서 어디지? 여기를 뜻해. 여기. 그럼 여기를 찾아달라는 건데 우리 지금 여기를 찾았고 이게 조금 문제가 생기는 거 아시죠? 여기가 지금 3번 겹쳤으니까 일단 여기서 깔끔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이 모양을 바로 찾자면 얘는 여기서 몇 번을 빼주면 돼? 가운데를 2번만 빼주면 돼. 그럼 아까 8이었으니까 16을 빼서 일단은 3, 20, 몇이야? 7이라고 일단 찾아놓을게. 뭐가? 이 전체가. 그러니까 그림으로 따지면 선생님이 파란 색깔로 색칠하는 부분. 여기를 지금 27이라 하자는 거지. 그럼 나는 일단 전체에서 27만 빼면 오직 하나만 선택한 거니까 전체가 몇 명? 40명 중에서 27 빼주면 되겠네. 답은 13명인가 봐. 다음 또 질문. 없어요? 요 페이지? 엔드? 여기서 중요한 거요? 뭐 23번이나 24번이나 같은 문제네요. 23, 24는 또 같은 유형 문제네요. 이런 것도 또 잘 알아두셔야 되고. 없어요? 질문 진짜로? 해설지 보는 거는 뭐 도움을 받는 건 좋은데 해설지가 너네가 생각한 대로 막 그렇게 너네들을 이해시키진 않아. 그러니까 자기가 해설지 본 거여도 라이브로 그냥 질문해서 난 한 번 더 설명 듣기를 바래요. 사람한테 말과 감정이 전달되는 거랑 글로 써 있는 거랑 너네가 달라요. 받아들이는 게. 나중에 가면 다 까먹어요. 어차피 내가 한 5초 뒤 이거 다시 풀려보잖아요. 숫자 바꿔서 뭐였죠? 에베베베베 이러고 있어요. 알았죠? 자, 다음 194쪽 끝났으면 135쪽. 135쪽이 유형집이네요. 미안. 제가 문제를 잘못 냈더라고요. 숙제를. 135쪽부터 138쪽은 그 학교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전체 다 풀어야 되는데 오른쪽만이라고 해서 보냈더라고요. 알아서 뭐 센스 있게 다 풀어온 학생이 있겠죠? 또 오른쪽만 풀어온 새끼 없겠죠? 자, 135 질문. 136. 여긴 좀 쉬웠죠? 137. 138. 리얼리? 그럼 145 가볼게요. 145는 이제 오른쪽만 풀면 되는 거죠. 145, 146, 147. 숙제 많은 거 알아. 148.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내가 S반 그 공수투 질문을 받아주고 근데 거기가 센 B거든요. 센 B보다 얘가 훨씬 더 쉬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49, 150, 151, 152, 153, 26-1이요. 자, 26-1번 봐볼게요. 야야야야야. 아이씨. 이거 아까 한 거잖아요. 블랙라벨에서. A 합 C랑 B 합 C가 같으려면 A에는 없지만 B에는 있거나 B에는 있지만 A에 없는 숫자가 누구예요? 1, 5, 7, 6이죠.
그러면 C 입장에선 1, 5, 6, 7을 꼭 가지고 있어줘야겠죠. 그럼 전체 7개 중에 1, 5, 6, 7을 지우면 4개를 지우는 거니까 2의 3승. 답은 8개가 되겠죠. 이해가? 아까 블랙라벨에서 했어, 지훈아. 자, 다음. 154쪽. 155쪽. 156쪽. 157쪽. 158쪽. 40-1이요? 자, 40-1번 가볼게요. 자, 일단은 얘는 드모르간 법칙부터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마지막에 문제가 원하는 게. 자, 일단 문제를 다 쓰기보단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뭐 전체 A, B, C, 심지어 합집합.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거 질문 잘하셨어요. 이게 내신형 문제인데요. 아까는 얘처럼 교집합을 이제 구하라고 하거나 교집합을 던져주거든요. 근데 왜 지금 이 문제는 A 합 B를 알려줬을까요? 이거 A 합 B 알려주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너네 공식 알지? 이거예요. 딱 진짜 단순하게 말하면. 왜? 얘가 NA 더하기 NB에서 NA 교비를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네 교집합 알고 싶지? 네. 그래서 합집합 알려준 거야 라는 거야. 그래서 합집합이 30이고 A와 B를 더하면 21 더하기 18이니까 39니까 얘네들이 더하는 게 얘가 9일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NA 교 B가 9다라는 사실 알겠죠. 그럼 이 순서대로라면 B교 C도 구할 수 있고 A교 C도 구할 수 있어요. 암산해 볼까요? B랑 C랑 더해 보세요. 그럼 33이거든요. 근데 B 합 C가 26이니까 빼면 뭐 나와요? 33에서 26 빼면 7. 얘가 7이 되겠네. A랑 C 더해 볼게요. 36이거든요. 근데 C 합 A가 36이니까 얘는 교집합이 없어요. 서로소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그림은 아우디 마크가 나올 거예요. A랑 C랑은 교집합이 없게 가운데 B가 낀 채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런 그림이다. 굳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자면. 왜? A랑 C랑은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가 원하는 게 뭐였냐면 N, A, 일단 여집합이 많으면 드모르간인 거 아시죠? 요거 찾아달래요. 이거 못 구해요, 당장. 그래서 먼저 드모르간 법칙을 쓰면 요렇게 쓸 수 있죠. 남자의 여집합은 전체에서 남자를 빼는 거고 A 합, B 합, C의 여집합은 전체에서 합집합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합집합을 구하기 위해서 누구 더하기 21, 18, 그 다음에 15, 그리고 저기서 9, 7, 0. 그리고 애들이 착각하는 거. 내가 말했지만 교집합 셋 중에 하나라도 서로소 나오잖아요. 무조건 3개짜리 교집합도 서로소예요. 더하기 0이 되겠죠. 있을 수가 없어요. 3개의 교집합이.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얘가 합집합이니까 둘이 얘 빼면 9, 얘네 둘이 빼면 8 이렇게 나오니까 38이 나오겠네요. 전체가 몇 명이었어요? 40명이었나요? 답은 40에서 38을 뺀 정답은 2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벤 다이어그램도 한번 해보고 식으로도 풀어보고 뭐 자유입니다. 아무거나 하셔도 되는데 좀 집중해서 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또 159쪽 질문이요. 39-1이요? 자, 39-1번 봐볼게요. 자, 지금 어떻게 보면 얘를 우리가 일명 뭐라고 말하죠?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죠. 자, 39-1번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해드릴게요. 여기가 X고 여기가 Y래요. 근데 X가 지금 12. 그럼 이렇게 쓰세요. 12. Y는 지금 13. 남이나 그러면 그 밑에 NAX 교집합 Y의 여집합 있죠. 그 드모르간 법칙 쓰면 뭐죠? NX 합집합 Y의 여집합이 지금 어디다? 30이래요. 그럼 얘들아 합집합의 여집합은 너무 이쁘지 않아? 요 바깥쪽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30이라는 거예요. 쇼킹하게도. 이해 가세요? 전체가 몇이었는데 50이었고. 그러면 30에다가 20을 더해야 50이 되니까 합집합은 뭐라고 쓸 수 있다? 20이라고 쓸 수 있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쪽 부분만 구하고 싶으니까 합집합에서 누구 빼면 돼? 교집합만 오려내면 되겠죠. 교집합이 몇이에요? 교집합? 어떻게 하긴? 우리 그 써야지, 공식. 20은 12 더하기 13에서 교집합을 빼는 거거든요. 얘가 25니까 넘어가서 5가 되겠네요. 그래서 20에서 5를 뺀 정답은 15. 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또 159쪽이요.
없어요? 160쪽, 161쪽, 49번. 자, 49번 봐볼게요. 얘도 이제 우리 아까 그 되게 귀찮은 문제죠. 안 덥니? 왜 이렇게 난 덥지? 너는 더워? 그치? 이게 앞에만 좀, 이게 앞에가 더우면 진짜 더운 건데. 자, 전 더워요. 움직이세요. 저랑 같이. 계속. 자, 49번 가볼게. 전체가 10 이하의 자연수고요. A 다이아몬드 B를 지금 뭐라고 했다? 합집합에서 누구와의 교집합? 얘들아 이거 미리 드모르간 법칙 좀 써볼게. A 교 B의 여집합 나와요. 얘들아 이거 뭐지? 이거 혹시 기억나? 네모 교집합, 세모 여집합. 이거 결국 뭐지? 네모 빼기 세모지. 이거 다시 쓰면 A 합 B에서 교집합 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얘들아 이거 그림으로 한번 상상해봐. 합집합에서 교집합 오려냈대. 이거 5글자로 뭐라고 말하지? 대칭차집합. 그렇지. 이게 바로 대칭차집합이에요. A에서 B에서 교집합 뺀 나머지 여기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칭차집합이에요. 이렇다. 지금 A 별표 B는 대칭차집합이라는 조건을 줬어요. 이랬을 때 A가 1, 2, 3, 4일 때라고 되어 있어. 그럼 A에 지금 1, 2, 3, 4가 있대요. 여기에는 원소가. 근데 아직 모르겠어. 여기 쓸 수도 있고 여기 쓸 수도 있고 찢어질 수도 당연히 있겠지. 근데 A 별표 B가 공집합이래. 얘들아 상상을 해봐. 빗금친대에 공집합이래. 빗금친대가 공집합인데 A에는 1, 2, 3, 4가 있어야 된대. 근데 이 빗금친대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교집합이 공집합이다라는 게 위배가 되니까 1, 2, 3, 4는 무조건 어디 써야 돼? A에는 있으면서 저 체크된 부분에는 영향을 안 주는 교집합이 있어야겠네. 문제가 뭘 찾아달래? B의 원소합 찾아달래. 얘들아 B의 원소합? 끝난 거 아니야? B의 이거 말고 있으면 큰일 나잖아. 그럼 이것도 위배되잖아. 그럼 얘는 B는 얘만 순수하게 갖고 있겠네. 답은 5 더하기 5. 답은 10이 되겠네. 아, 개더워, 씨. 다음 또. 일단 아이스방을 잠깐 만들게요. 자, 161쪽 없습니까? 그러면 저 진도 나가도 돼요? 블랙라벨?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오늘부터 2교시가 공수2가 동시에 진행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걱정이 뭐죠? 숙제 오지겠네 라는 거잖아. 숙제는 제가 냅니다. 그래서 민호쌤은 도형이동 진도만 빼시고 제가 숙제를 제 숙제와 민호쌤 숙제를 적절하게 섞어서 낼 테니까요. 그리고 이거 2학기 기말고사 범위니까 선생님이 너무 헤비하게 내지 않을게요. 어차피 가뜩이나 라이트에도 안 해오는 애새끼들인데 이거 헤비하면 더 안 해오겠죠? 자, 명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도 주세요. 여행일자 잡히면 말해주세요. 야, 여기는 무슨 거의 찜통인데? 근데 이게 저것 때문에 안 와. 저 턱이 있어가지고. 상담할 수 있어요. 상담 그래 해. 근데 너 실컷 상담해봤자. 야 얘들아 상담을 해서 안 바뀌면 뭐하러 해야 되는 거야? 준우야? 알았어. 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면 선생님이 당연히 상담을 해서 도움을 줄게. 응. 너무 더운데 어떡하죠? 이런 거 말고. 집에 에어컨이 필요한데 어떡하죠? 이런 거 말고. 알았지? 자, 가볼게. 자, 명제입니다. 이게 명제랑 집합을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자, 우리 저번에 집합의 정의가 뭐였죠? 집합의 정의는 기준이 있는 것들의 모임이었어. 기준이 존재해야 돼. 근데 명제의 정의는 뭐냐면요. 요거 잘 들으셔야 돼요. 명제의 정의부터 헷갈리면 집합이랑 엄청 많이 헷갈려요. 명제의 정의는요.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문장,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바로 명제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모두가 지금 당장은 그런 말을 할 거긴 해. 오늘 날씨가 덥다. 여기서 정말로 이제 어디야 막 사우디나 두바이에서 살다 온 학생을 아니고서야 오늘 당연히 다 덥다고 할 거야. 근데 여기에 누군가는 저는 안 더운데요? 라고 손을 들 수도 있어. 그렇게 뭔가를 한 문장을 들었을 때 빵 대 100,
또는 100대 빵으로 갈리는 게 우리가 일단 단순하게 말하면 명제야. 오늘 날씨 덥다? 한 명이라도 싫어요. 전 오늘 추워요. 라고 하는 순간 그건 명제가 깨져. 오늘, 이 피카츄는 귀엽다. 당연히 우리가 봤을 때 캐릭터니까 귀여울 수는 있어. 누군가는 혐오스러워요. 라고 하는 순간 명제가 깨질 거야. 근데 오늘은 7월이다. 이거를 반대하는 학생이 있을까요? 그럼 병원 가야 돼. 오늘은 7월이다. 이거는 다 모두 다 찬성으로 가니까 그건 명제라는 거야. 근데 또 애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 뭐냐면 오늘은 겨울이다. 이걸 딱 듣잖아? 에이, 오늘 겨울 아닌데. 이걸 명제가 아니라 그래. 뭘 착각하는 거냐면 거짓인 것을 명제가 아니다로 오해하는 친구들이 많아. 오늘은 겨울이 아니니까 명제가 아닐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오늘은 겨울이다. 얘는 명제긴 명제인데 거짓 명제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장을 들었을 때 정확하게 100대 빵 또는 빵 대 100으로 명확하게 나눠지는 문장을 우리가 명제라고 하고, 그리고 하필 그게 빵 쪽에 가 있으면 그건 거짓 명제. 그게 다 같이 우리가 참 쪽으로 가서 이건 말이 돼 라고 하면 참인 명제라고 말하면 돼. 이해하셨어요? 말이 안 된다고 해서 명제가 아닌 건 아닌 거야. 아셨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명제를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이 명제를 항상 대조적으로 서는 친구가 있어요. 바로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명제와 조건은 서로 상반되는 용어예요. 왜? 명제는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데 조건은요. 요럴 땐 돼. 아니. 요럴 땐 안 돼.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즉 어떤 값에 의해서, X 값에 의해서 참과 거짓이 공존할 때 그거는 우리가 바로 조건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X가 1이면 이렇게 할게. X제곱은 1이다. X가 1이면 말이 돼요. 마이너스 1이면 말이 돼요. 근데 3이면 어때요? 안 돼요. 이렇게 X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될 수도 있는 게 공존하면 우리는 그걸 조건이라고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건 말이 되겠지.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얘는 벌써 1이라는 전제 조건을 줬으니까 1을 넣었을 때 1 나오는 건 당연한 거잖아. 이건 참인 명제야. 이걸 조건이라고 하면 안 돼. 얘만 보면 X제곱은 1이다?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니까 조건이지만 1이라고 벌써 명시를 해줬기 때문에 얘는 이 문장에 대한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하면 되니까 얘는 명제이면서 참인 명제라고 하면 되는 거야. 이해 가셨어요? 근데 반대가 되면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이건 어때? 당연히 1도 되겠지? 하지만 마이너스 1도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라고 말하면 되겠네. 될 때도 있고 또 안 될 때도 있네. 그럼 이건 조건이라고 말하면 되겠다. 마지막에 조건으로 걸면 되겠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명제 한번 읽어볼게. 2는 짝수이다는 참이고 1 더하기 3은 6은 거짓이다. 이와 같이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우리는 명제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 명제를요, 지금부터 소문자를 이용해서 항상 나타낸다라는 거야. P 명제, Q 명제, R 명제, S 명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저걸 소문자로 쓰냐면요. 명제를 우린 다 뭐로 바꿔서 풀 거냐면 집합으로 바꿔서 풀 거예요. 왜요, 선생님? 그거랑 똑같은 말이거든. 그래서 우리 P 명제는 집합으로 가면 대문자 P 집합이고요. Q는 집합 Q고요. 얘는 R 집합이고 얘는 S 집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자, 밑에 참고 한번 읽어볼게. 명령문. 와, 너 이거 뭐뭐다. 뭐뭐 해라. 또는 와, 오늘 참 날씨가 덥다. 의문문, 감탄문. 그럼 오늘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의문문 같은 경우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명제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나 밑에 봐볼게. 5 빼기 3은 2. 3 빼기 2는 0보다 크다와 같은 등식과 부등식은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으므로 명제라고 말하면서 말이 안 되면 거짓 명제, 말 되면 참인 명제라고 말하면 된다라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그럼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옆에 4번 보면 문장 X는 소수이다는 그 자체로 참 거짓을 판정할 수 없지만 2일 때는 참이 되고 4일 땐 거짓이 되니까 우리는 X값, 즉 변수 X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리고 조건은 어떻게 하냐? X값에 따라서 바뀌니까 P에 X라는 기호를 붙이고 Q에 X, R에 X, S에 X라고 붙여준다 이거야. 그럼 얘는 명제 안에서도
X값에 따라서 참도 되고 거짓도 되는 문장이므로 얘를 우리가 조건을 이용하는 표현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가 사실상 이제 조건과 명제의 정의고요. 이제 우리가 부정을 한번 배우도록 할게요. 부정. 부정. 당연히 영어로 뭐죠? not이죠, not.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어에서 not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기호를 표현하냐? 명제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소문자를 쓰니까 not P, not Q, not R, not S다라고. 그럼 이건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문장에 있어서 긍정을 부정으로 바꿔주면 된다. 예를 들면은 1 더하기 3은 4이다. 이걸 부정하면 1 더하기 4는 4가 아니다. 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이걸 우리가 집합으로 갖고 가면 이 바로 부정이 여집합이다. P의 여집합, Q의 여집합, R의 여집합, S의 여집합이라고 또 생각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 한번 읽어보시면 명제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를 우리가 명제 P의 부정이라고 하고 물결 P라고 나타내고 not P라고 읽어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밑에 1번 보시면 P가 참인 명제이면 우리 어떤 P의 명제를 줬어. 오늘은 7월이다. 오늘은 7월이다. 이거 참인 명제죠. 부정해봐. 오늘은 7월이 아니다. 그럼 거짓 명제가 될 거고. 밑에 똑같이 오히려 거짓 명제를 알려줬어. Q라는 명제는 오늘은 8월이다. 거짓이야. 하지만 부정하면 오늘은 8월이 아니다니까 참인 명제가 된다. 그래서 원래 명제와 부정 명제는 서로 반대되는 참거짓을 갖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아셨죠? 자, 밑에 용어에서 정의, 증명, 정리 이렇게 쭉 써놨는데 사실 이건 그냥 한 번만 읽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건 굳이 따로 뭐 수업하진 않을게요. 옆에 5번에 진리집합으로 가볼게요. 진리집합. 이 진리집합이 4글자로 되게 유식하게 써 있잖아요. 이거 한 글자로 되게 황당한 용어인 거 아시죠? 이게 바로 한 글자로 뭐죠? 해, 근 이런 뜻이에요. 해 또는 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뭔 뜻이냐? 우리가 방금처럼 뭐 오늘은 7월이다. 당연히 이건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진리집합을 구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10 이하의 자연수에서 10 이하의 자연수에서 짝수 이렇게 나왔어요. 짝수 x는 10 이하의 자연수의 짝수이다 라고 줬어. 그럼 우린 뭐라고 말하면 돼요? 이거의 진리집합 말하자면 2, 4, 6, 8, 10 이렇게 말해주듯이 우리가 얘를 뭐라고 말하고 이 명제의 진리집합이라고 하고 이거는 우리가 해 또는 근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전체 집합 U에서 조건 PX 얘들아 왜 PX지? 아시다시피 아까 뭐라 그랬어? X 값에 따라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면 뒤에 X를 붙이니까 조건이라고 했어. 내가 여기 X 넣었지? 1 들어가면 말이 안 되고 2 들어가면 말이 되니까 이건 조건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밑에 보시면 조건 PX의 참인 명제로 만들어주는 변수의 값 모두의 집합을 바로 우리가 진리집합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진리집합은 주로 집합 대문자로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쓸 때는 얘가 만약에 명제 소문자 PX면 조건이면 얘는 P집합의 진리집합은 2, 4, 6, 80이다. 집합을 이용해서 나타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명제는 부정까지도 하고 진리집합도 구할 수 있는데 조건도 혹시 부정할 수 있나요? 라는 건데 조건도 부정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똑같습니다. 명제의 부정이라. 밑에 조건의 부정 보면 조건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를 우리가 부정이라고 하고 나P라고 쓰고 우리 아시다시피 강한 부정은 뭐? 긍정과 같으니까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이 A듯이 not P의 not은 바로 그냥 P 명제가 나온다라는 거 똑같이 알고 계시면 된다. 결국 부정이 여집합과 같은 논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집중해 주세요.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P 명제, Q 명제 이런 것만 배우는 건 아니고요. 방금 우리 집합에서도 A 집합, P 집합이라고 할게. P 집합, Q 집합만 공부한 건 아니었어요. 이걸 배우면 P 그리고 Q의 집합, 교집합, P 합집합 Q. 우리가 하나의 집합만 배운 게 아니라 걔를 겹치는 것도 구해보고 합치는 것도 구해봤는데
명제도 똑같다 이거야. 명제도 이제 어떻게 배울 거냐? P 명제와 Q 명제를 배웠으면 1번 P 또는 Q 명제 또는 P 그리고 Q 명제다라는 거지.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아시죠? 또는은 합집합이니까 우린 집합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는 교집합이니까 P 교집합 Q라고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두 명제를 한 번에 다 말하는 말, 모든 말을 합친 말, P와 Q의 교집합, 겹치는 말만 쓰면 된다.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요 새끼도 또 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부정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부정하면 또는은 뭐로 바뀌고 그리고로 바뀌고 그리고는 뭐로 바뀐다? 또는으로 바뀐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또 조심해야 될 거, 부정하는 건 PQ는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각각의 PQ도 다 부정해야 되니까 나 P 그리고 나 Q, 나 P 또는 나 Q라고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부정해봐. 그러면 얘만 부정하는 게 아니라 양쪽의 명제들을, 조건들을 전부 다 똑같이 부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의 배수 그리고 3의 배수를 부정하시오. 그러면 2의 배수도 아니고 또는 3의 배수도 아닌 거라고 말해주면 되겠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지금 7번에 지금 써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잠깐 선생님 블랙라벨 좀 봐볼게. 선생님이 다 설명을 했나? 198쪽은 제가 다 설명했습니다. 개념 노트를 통해서. 여기 블랙라벨이 되게 재밌게 해놓은 거 있거든요. 나중에 선생님이 벤치마킹 할 건데, 그 198쪽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뭔가 알고리즘처럼 그려놓은 그림. 이거 참 좋은 것 같아. 어떤 문장이나 식이 나왔어. 그랬더니 첫 번째, 알고리즘이 참과 거짓 판별 가능하냐? 가능하면 명제이다라고 하고, 가능하지 않으면 명제가 아니다라고 하래. 그래서 명제이다라고 갔어. 그랬더니 참인대로 가면, 얘는 참인 명제. 거짓이면 거짓 명제다라는 거지. 근데 애들이 어디서 많이 헷갈린다? 거짓 명제를 명제가 아니다라고 많이 말하는 경우가 진짜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 198쪽의 개념 2번은 넘어갈게요. 했으니까. 199쪽의 개념 3번. 또는과 그리고 제가 똑같이 설명했으니까 요것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200쪽에 모든이나 어떤 설명하고 쉬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어떤 쉬워서 그래. 일단 모든이랑 어떤은 딱 봐도 같이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 서로 상반되는 말이라는 거야.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모든하고 어떤을 초등학교 때부터 언제 써야 되는지 다 이미 알고 왔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여기 우리 F반 학생들은 모든 학생들이 수학 1등급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1등급이 아닌 친구들이 있어. 그 말 뜻은 뭐냐면 모든이란 말이 참이 되려면 예외가 없어야 돼. 얘가 만약에 참이 되려면 예외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외 없이 다 1등급이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한 명이라도 예외가 발생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 반대로 어떤이라는 건 여기 어떤 학생은 수학 1등급일걸요? 그럼 이건 참인 거야. 왜? 이 중에 분명히 1등급은 한 명 있거든. 그래서 어떤이 만약에 참이 되려면 오히려 예외가 없다가 아니라 무조건 참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즉 참 조건을 만족하는 게 무조건 있어야 된다. 여기 모든 학생들은 키가 180 이상이다. 거짓이겠지? 180이 안 되는 친구가 있을 거니까. 반대로 여기 어떤 친구는 키가 180 이상일 거야 라고 하면 참인 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180이 없다고 칠게. 그러면 그 어떤 마저도 거짓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은 예외가 없어야 되고 어떤은 참인 그 말의 문장에 들어가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뭐 이거 사실 어려운 건 없어서 크게 뭐 따로 설명할 건 없고요.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면서 다시 이어가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